좀 진도 좀 나가면서 이제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 비염이랑 뭐 수업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호흡이 떨리냐? 그래서 너 비염 없니? 있어? 난 되게 굉장히 호흡이 딸려. 그런 거 못 느껴 는 달고사. 씨. 호흡이 딸린다는 게 되게 굉장히 불편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내용이 사다문이고 곡선의 접선과 뭐예요? 미분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빨리 딱 하고 네. 사다가 끝내고 5단원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볼게요. 오늘은 조금 뭐 지루하겠지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해서 네, 최대한 진도 좀 나가고 수요일날 좀 문제 풀면서 같이 보고 올게요. 꽤 클리닉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할 거야? 내일인가? 내일 과학이 또 밑밥 가네. 아니 그냥 진짜 과학이 있어요. 너 밑밥 깔어. 밑밥 깔지 마. 그럼 언제 풀어? 그냥 듣기만 하면 끝나. 목요일날 듣기만 하면 끝날게요 그냥. 목요일날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에 하면 되겠어요. 여기 사실 풀 거는 천진 거 같고, 그치? 할 문제는 풀는데 내가 봤을 때 짧게 뭐 해도 되겠어 이거. 해보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일단은 사다간의 제목이 곡선의 접선과 미분인데. 고등수학 상에서 고등수학 하에서 첫 번째 뭘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 직선의 방정식 하면 직선은 반드시 뭐랑 뭐가 필요해? 무조건 직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기울기 그렇지. 너무 잘한다. 기울기와 기울기를 했으면 한 점만 필요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했지. 기억나? 그래가지고 기울기랑 여기 절편을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이 절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뭘 사용했습니까? 그 지나는 점 혹은 진짜 y절편 이런 거 이용해서 했다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뭘 배우냐면 항등식의 개념을 배워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1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지. y는 m에 x-a 더하기 b. 이게 무슨 말이야? a, x가 a일 때 y는 얼마인데 무조건 b인데 그때는 그 m의 값을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인 직선? m인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좋아. 무조건 한 점하고 기울기만 안 되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이 곡선의 접선도 결국 뭐다? 첫 번째 접선도 직선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뭐랑 뭐가 중요한데 기울기와 한 점이 중요한데 이때 이 기울기를 누구랑 엮으자? F' A.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바로 뭐야?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이 단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바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생각하기 전에 접선의 종류부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접선은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자,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곡선에 요렇게 우리 저번 시간 배웠던 거 기억나지? 2차랑 3차 차이가 뭐였어? 인수 차이 기억나?
2차는 뭐 했고 튕겼고 3차는 뭐 했지? 뚫었지. 인수 그거 할 때. 근데 뚫을 때 어떻게 뚫었지? 요렇게 뚫었잖아. 요렇게. 그치? 그거야. 똑같이 얘도 접선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렇게 뚫는 접선은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뚫는 접선은.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이제 접선이라 하면 얘를 접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접점. 근데 이 점도 접점이긴 접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뚫는 접선 같은 경우는 자 원래 있던 이 노란색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에서 무슨 볼록으로 바뀌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렇지? 아래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변곡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선의 모양이 뭐했다 바뀌었다 해서 무슨 점?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접선을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기대는 접선이 있고 하나는 무슨 접선이 있다고? 뚫는 접선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각각 왼쪽에서 왔을 때 기울기와 오른쪽에 왔을 때 기울기는 같은 게 당연한 거겠죠.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도 왼쪽에서 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너무 쉽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접선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고, 자, 세 번째, 자, 그럼 접선의 유형은, 자, 첫 번째 유형 가장 쉬운 거예요. 바로 뭐냐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말 그대로 이러한 함수가 있었는데 이런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요 위에 점이 있어요. 요 위에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a, fa라 합시다. a, fa. 오케이? 그러면 저기는 일단 접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이거 쉬우니까.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때? 이미 한 점을 알죠? 어디 지나? a, fa 이미 아는 거야. 이 a, fa에다가 플러스 기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f'a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결론은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a에 a, fa를 지나니까 x-a 더하기 fa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아이고 엄청 쉽네요. 사실 얘가 그래서 제일 간단하면서 제일 쉬운 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기울기가 2일 때의 접선을 구하래. 기울기가 뭐일 때 접선을 구하래? 2일 때의 접선을 구하래. 그럼 기울기가 2일 때의 접선을 구하라는 건 이렇게 그려서 한 요 정도,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를 알아요. 이 기울기 m이 아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뭘 알면 되겠어? 점. 그치? 그럼 점을 알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접점이니까 이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 자, 바로 앞 시간에 배운 게 바로 도함수죠. 도함수 기억나요? 안 나요? 도함수. 전 시간에 배웠죠. 미분법 하면서까지 다 배웠잖아. 이 도함수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지? 말 그대로 이게 바로 x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것이 m이다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일 때? m일 때. 그럼 여기서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x니까 뭐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x의 방정식이지?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아니지. 이걸 풀면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x 값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의 근 x는 이거의 근 x 값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일 때? m일 때의 접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되는 거 아닐까? 알아들었어? 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일 때 뭘 배웠냐면 앞에서 보일 때 방정식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fx가 몇 차면 3차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당연히 몇 차겠어요? 그렇지. 그럼 f 프라임 x가 뭐일 때 구하면 m일 때 구하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겠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예요? 근이 2개잖아, 그치? 근데 실근이 무조건 2개야? 그건 아니라는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요걸 풀게 되면 실근이 맥시멈 몇 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0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다 보니까 3차 함수는 접선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2개, 1개, 0개 나올 수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죠?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런 그래프가 나중에 배워요. 조금 이따 5단원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얘를 지금 몇 차라고 하면 3차라 한다면 자 방금이랑 똑같은 거야. 기울기가 뭐일 때? 2일 때는 지금처럼 몇 개 나와? 항상 똑같은 게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나오죠. 되게 신기하죠? 봐봐. 이렇게랑 똑같은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랑 똑같은 거는 얘랑도 있는 거지. 근데 약간 무슨 성이 있어 보여? 그 연속도 있고 그다음 대칭성이 보여. 이제 잘 봐. 2차 함수하면 뭐가 중요해? 대칭이 중요하잖아. 근데 3차를 미분하면 몇 차니까? 2차니까 얘도 딱 보면 항상 반대쪽에 있지. 보여? 자 그러다가 접선이 몇 개 나올 때? 1개. 접선이 1개 나올 때는 딱 봐도 어디겠니? 앞에서 있죠. 접선이 1개 나올 때. 쭉쭉쭉쭉쭉 똑같은 게 쭉쭉 나오다가 항상 2개씩 나오다가 여기 보여? 요 점에서만큼은 뚫는 접선이 돼서 이때는 몇 개 나온다? 1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럼 빵개네. 잘 봐. 접선이 점점점 뭐여지지? 길기가 작아지지. 그러다가 0이 될 때가 있고 0이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0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더 작아져서 파란색이 됐어. 근데 이것보다 더 작아질 수 있을까요? 자, 파란색이 점점 작아져서 파란색이 됐다가 다시 보여줘요. 커지죠? 다시 점점 작아져서 파란색이 됐다가 다시 커지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접선이 안 생기기 위한 거는 저 파란색보다도 기울기가 더 뭐하면 안 생겨. 가장 저 파란색보다도 더 작으면 맞아?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근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진짜로? 고마워. 예를 들어서 이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빼기 3이라면 이 빼기 3보다 더 작은 거는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안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가 가장 뭐 할 거다? 작을 거다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접선의 유형에는 첫 번째 뭐 할 때? 곡선 위에서의 접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 때가 있었어.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1도 없거든. 근데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제일 중요해요. 어려운 만큼 제일 많이 나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끄은 접선. 자, 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인데 일단은 이걸 들어가기 전에 그 중학교 때 한번 배운 거 한번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원이 있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무조건 몇 개 나와? 네, 무조건 웬만하면 2개 나오죠. 웬만하면 아니야. 무조건 2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 그럼 이런 게 접선이야. 근데 원이야 딱 뚜렷한 특징이 있지. 원의 중심에서 딱 그으면 몇 도예요?
90도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합동이다라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 그치?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울 건 이런 거라는 거야. 저런 게 아니라 자 만약에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 이렇게 있어. 포물선도 접선이 늘 몇 개일까? 자 근데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되죠. 하나 나오나? 어디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여기도 안 보여서 그렇지 언젠간 있겠어 안 있겠어 이렇게. 그것도 가능한 이유는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그림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선생님 근데 봐봐 이 곡선 안쪽에서 그으면요 접선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는 사실이지. 자 선생님 방금 우리가 3차까지 배웠어요. 3차까지 배웠는데 만약에 한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몇 개 생길까? 한 개? 진짜일까? 요렇게 하나? 더 이상은 안 생기나? 오, 네, 그쵸. 와, 근데 좀 헷갈려요. 그럼 여기서 그으면 몇 개 생길 것 같아? 아, 여기서? 여기서 그으면 한 개? 자, 일단은 여기서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 여기서 이렇게도 그을 수 있죠. 그럼 두 개죠? 그치? 그냥 또 어디서 그을 수 있냐면 이렇게 그을 수 있어. 가버리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접하기만 하면 돼. 이게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일부러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접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가 접하기 때문에 접하기만 하면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접하기만 하면 돼요. 이해했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막그 3차 방정식에서도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를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1차나 몇 차 나와? 2차 나오지. 그러면 1 꼭 3, 3, 3 해야지 중근이야? 뭐야? 1, 1, 3 해도 무슨 근이야? 중근이잖아. 중복된 근만 있으면 중근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접선도 저렇게 그냥 뚫고 지나가더라도 만나는 게 있어도 접하기만 하면 무슨 선이 나는 거야? 접선이라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접선이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 나오는 거겠지. 이해했어? 왜 3개까지 나올까? 생각해보면 몇 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3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만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연립이거든요. 만난다는 건 뭐라고요? 연립이에요, 연립. 그러면 이 3차 방정식하고 직선은 1차니까 1차랑 뭐 하면 연립을 해봤자 몇 차니까? 3차니까. 그래서 맥시멈 몇 개까지 나오고 3개까지 나오고 지금처럼 몇 개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이거? 얘는 한 개짜리예요. 그거 이제 판단하는 게 누구냐면 사실 이건 좀 과하긴 하지만 잠깐 얘기해보면 자 여기 있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인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왼쪽인 그래프를 흰 색깔로 하고 자 파란색으로 하면 왼쪽인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하면은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저 여기 있는 이 점은 어떤 점이야? 노란색 안쪽에 있고 파란색 어디 있어? 바깥쪽에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을 기점으로 해서 파란색 바깥도 2개가 있는 거예요. 보면 알아? 봐봐. 이 파란 그러니까 여기를 1번 점 여기 몇 번 점이라 할까? 2번 점이라 한다면 자 1번 점은 어때? 둘 다 똑같이 1번 점도 2번 점도 파란색 바깥에 있지. 근데 차이는 뭐야? 빨간색 선이야. 그러니까 이제 봐봐.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갈 때가 누구지? 빨간색 선이지. 그럼 이 빨간색 선 변곡점에서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좀 안쪽에 있는 거고 파란색 안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파란색에 가까운 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누구에 더 가까워? 노란색에 더 가깝지. 이해했어? 다시 저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맞아? 저 1번 점은 파란색에 좀 영역에 속하는 거고 저 2번 점은 누구 영역에 속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노란색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기 있으면 파란색한테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파란색에 속해 있으니까. 알아들었어? 근데 여기는 어때? 파란색에 밖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밖에 못 그어요. 누구에 더 가까우니까? 노란색에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내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해당하는 내용이고 수투에서는 알아두면 좋은 거야. 알아두면 좋은 거. 알아두면 좋은 거. 어차피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긴 하거든요. 잠깐만. 우리 저 좀 쓰지 않아? 춥지도 않는데 그치? 추워요? 안 추우니까. 아, 숨겼다 빼가지고. 자, 어쨌든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이제 배우면 이게 끝이거든요. 끝났어요, 엄친도. 아, 여기다가 롤의 정의랑 평균값 정의 이거 하나 정도만 더 배우면 끝나는데, 자, 이거 봐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곡선 밖의 점을 한 점을 A, B라고 합시다. 거기서 이렇게 접선을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선도 곧 직선이기 때문에 뭐를 알면 돼요? 기울기를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미 한 점은 알아. 그럼 이 점에서의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 볼게요.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가상을 만드는 1번을 이용하는 거야. 아까 배웠던 거에 1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한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점, 동점을 해서 이 동점 T에서 동점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접선을 만드는 거야. 접선을 만들었는데 하필 뭐 할 때가 있겠어요? 접선 중에 하필 뭐 할 때? 어디에 지날 때? A, B를 지날 때를 찾는 거야. 이해했어? 지금같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을 이용해서 앞에서 1번을 이용해서 가상의 동점을 통해서 y는 f't x-t ft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동점 t가 좌표가 t, ft잖아. 그래서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f't인 직선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이거가 하필 어딜 지날 때? 하필 어딜 지날 때? A, B를 지날 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다는 건 뭐 하는 거고? 대입을 하는 거니까 x에다 a를 대입하고 y에다 b를 대입합니다. 그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뭐에 관한 방정식이 돼요?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t에 관한 방정식을 풀게 되면 t 값이 구해지겠지? 그럼 이 t 값의 의미가 뭐야? 이 t 값의 의미. t 값의 의미는 바로 접점의 무슨 좌표? 접점의 x 좌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꼭 기억해야 돼. 이해했어? 네. 그런데 잘 봐. 얘가 만약에 fx가 3차였다면 fx가 몇 차였다면 3차였다면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f'x는 몇 차가 되는 거고 2차 얘는 3차 얘는 곱하기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1차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몇 차야? 전체적으로 3차잖아.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3차 방정식이 되니까 저점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3차 방정식이라 해서 무조건 근이 3개야? 아니지. 그러니까 2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1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빵개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기억나지? 빵개는 절대 안 나와. 3차 방정식은 빵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무조건 1개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약간 조금 이게 이제 정석적인 건데 두 번째는 정점으로 보는 거예요. 정점 t.
그럼 정점 t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 그냥 정해져 있는 점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 t 값을 정해져 있는 점으로 놔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딱 이 두 점을 보는 거예요. 이 두 점. 이 두 점을 보면 어때? 두 점에 무슨 변화예요? 두 점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뭐예요? 같지. 그럼 두 점의 기울기를 우리가 무슨 뭐라고 하지? 평균 변화율이라 얘기하는 거고 저 점에서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라 얘기하는 거니까 식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두 점의 평균 변화율. 그래서 t-b분의 ft 여기 바보네. t-a분의 t-a분의 ft-b t,ft와 a,b의 기울기라는 얘기죠. 그 두 점의 기울기,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이지.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t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 서로 뭐한다? 같아요 라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나 똑같아요. 이 말이나 똑같아. 왜냐하면 여기다가 a에다가 b를 집어넣고 x에다 b를 집어넣고 y에다 b를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 식이에요. 그치? 근데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자, 우리 가봐. 최대값 최소도 최대값 최소값도 보통 이렇게 나오면 최소값 얼마예요? 하지만 뭐일 때 최소야? X가 2일 때.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는 게 두 개잖아. 최소 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최소일 때를 물어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비슷해.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거 편해요. 어차피 이거 t값 구한 다음에 t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점의 x좌표를 물어볼 때는 그냥 x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이게 더 편합니다. 이해하셨어? 네, 그거는 어쨌든 풀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의미고. 자, 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평균값 정리나 로의 정리만 설명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갑시다. 아마 네 번째일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네 번째.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자, 얘를 이제 fx를 하고요. 얘를 이제 gx를 하고 이런 동시에 fx와 gx의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을 뭐라고 하고? t1.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을 t2라고 하시고 자, 뭐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t2-t1 분의 ft2-ft1 이게 두 점의 기울기지? 그 기울기와 누구랑 같다? f't1 혹은 뭐랑 같다? g't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했어? 이렇게 되면 동시에 접하는 뭐야?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총 방정식이 3개가 나오니까 뭐 미지수가 몇 개 나오든 간에 만약 미지수가 2개 나와도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끝난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유형은 끝난 거예요. 자, 네 번째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이제 배웁니다. 이 롤의 정리라는 건 정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해요. 봐봐.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이가 높이가 같아. 그랬을 때 자, 그냥 연속만 보장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뭘 배웠지?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 그 사이값 정리? 그 사이값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했지?
시작하는 점하고 끝난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 무슨 전제 조건이 있었지? 연속이라는 뭐가 있었다 우리가? 연속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두 그래프를 연속해서 그려보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한 선을 보였을 때 그었을 때 적어도 몇 개 이상에서 만난다. 한 개 이상에서 만난다가 사이값 정리였어요. 맞아? 자 근데 이번에는 뭘 배우고 나서 이거 하니? 미분을 배운 다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제 조건이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일단은 FA와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의 함수값이 뭐하고 같고 이게 끝이 아니야. 같고 플러스 미분 가능해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건 일단은 뾰족한 그림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봐봐.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만들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 간에 자, 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었어. 자 이렇게 그었더니 어때? 기울기가 모인 것이 기울기가 0인 것이 기울기가 모인 곳이 0인 곳이 무조건 몇 개 이상 생긴다. 지금 같은 경우 몇 개니? 자, 기울기가 0인 것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몇 개 이상 생긴다? 한 개 이상 생깁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어디 사이에? B 사이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뭡니까? B니까 여기는 뭐 C라고 한다면 이 C가 적어도 몇 개 이상 생긴다? 한 개 이상 생긴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차 함수 이런 거 그리실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절대 못 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어디야? 꼭지점. 근데 꼭지점을 잘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가 뭐일 때예요? 0일 때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특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저기예요. 기울기가 뭐일 때? 0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롤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뭐 하면 같다는 가정 아래 이 그래프의 모양은 반드시 가장 뭐 할 때? 높을 때나 가장 많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분 가능하면. 그러니까 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뭐 할 수 있다? 저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이 롤의 정리는 조금 발전한 게 바로 뭐냐면 평균값 정리예요. 사실 롤의 정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평균값 정리인데, 자, 이거는 외우기 좀 쉬워요.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을 이용합니다. 다시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를 이용한다고?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요. 이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만 가지고 푸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야. 얘랑 달라요. 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랑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똑같이 뭐가 돼야 되냐면 미분 가능이 돼야 됩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건 일단 연속이겠지.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 그래서 여기고 끝나는 점이 여기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란 얘기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의 이 가상의 기울기와 똑같은 놈이 반드시 몇 개 이상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존재해요. 이거예요. 오케이? 네.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1이었어. 맞아? 얘가 기울기 1이었다면 잘 보면 봐봐. 무조건 기울기가 모인 게 존재하지? 1일 때가 존재해 안 존재해? 그러면 얘보다 뭐한 것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얘보다 뭐한 것도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기울기가 뭐한 똑같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B-A분의 FB-FA가 뭐랑 똑같은데 F'C랑 똑같은데 이 C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무슨 정리라고요?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 활용이 이제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fx가 있다. 오케이?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한 A, B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다항 함수야.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다항 함수야.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3 이하래.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삼이네 3이라고 할까? 3 이하라고 하면 좀 그렇다. 자, 3.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f 프라임 x가 3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건 다 봐봐. f 프라임이 얼마래? 3이래. 그럼 이 두 점의 기울기가 얼마나는 거야? 3이에요. 왜 그럴까?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요. 얘가 3이니까 3인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3보다 뭐한 것도 반드시 생겨. 작은 것도 생기고 큰 것도 생긴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직선. 지금 몇 차 함수? 1차 함수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왜? 바로 무슨값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에서 그 위에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조건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직선이다 라고 기울기가 3이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쉽네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별거 없죠? 자, 6페이지 갈게요. 6페이지. 6페이지 가면 그럼 물을 쌓아놓고 자, 1번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래요? 저거래. 그럼 너무 쉽잖아. 접선도 곧 뭐다고? 머릿속에 딱 그 인식을 해. 접선도 곧 뭐다? 직선이다. 접선은 곧 뭐다? 직선이다. 한 점하고 뭐만 알면 된다. 기울기만 알면 끝난다. 끝! 그래서 이 식은 접선의 방정식 이걸 했으니까 x-2 플러스 얼마? 4, 2,4를 지날 거고 여기다 이제 f 프라임 뭐만 쓰면 돼? 2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f 프라임은
다른 말로 뭐야? 이 y는 fx니까 이걸 미분한 거죠. y', y'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미분법에 의해서 3x 제곱 더하기 뭐가 나와? a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2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얼마니까? 12 더하기 a네. 그래서 여기가 12 더하기 a x-2 플러스 4가 답이죠. 됐지? 자, 그런데 12 더하기 a가 뭐야?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지금 얼마일 때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일 때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이다.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1이다 하면 되네. 그치?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를 하면 얘가 1이니까 x 플러스 2거든. 그러면 c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2,4에서의 접방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그러니까 곡선하고 직선이 접방이 이거라는 건 둘 다 2,4를 지나는 거예요. 그럼 얘도 2,4를 지나는 거고 얘도 어디를 지나는 거야? 2,4 지나는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a인데 a가 빼기 11이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2 더하기 b는 이것이 얼마다? 4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다.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야? 딱 봐도 함수값이 서로 뭐하고? 같고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성립해야지. 위의 점이라는 건 대입을 해야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고 2를 집어넣으니까 8a 더하기 4b 더하기 2c는 0이고. 자, 미지수 3개면 좀 식이 부족하네요. 그쵸? 마지막 하나는 뭐겠니? 뭐가 힌트야? 평행하다가 힌트일 거 아니야. 평행하면 기울기가 뭐 하라는 거야?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f'1이랑 뭐랑 같다? f'2랑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걸 위에 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2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12a 더하기 4b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이 세 개를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거 쉬워요. 왜냐면 이거 c 이렇게 지워지고요. 넘어가면 a고 9a고 넘어가면 얼마여서 마이너스 2b여가지고 이렇게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음? 연립 안 할게 이거는.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 뭐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거지. 기본 문제 한 가지예요. y는 x 세제곱 더하기 ax고 y는 bx 제곱 더하기 1이에요. x 제표가 얼마이?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그때 a, b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두 곡선이 있는데 두 곡선이 같은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거네. 똑같은 직선, 접선이 가진다는 거지. 그럼 보이면 눈치채? 요 점이 지금 뭐야? x좌표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자, 항상 곡선 위의 점은 대입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떠올라? f 얼마? 마이너스 1이랑 g 마이너스 1이 뭐 하겠어요? 같겠죠? 여기까지 인정?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으니까 접선에 그래서 f 프라임 얼마와? 마이너스 1이랑 g 프라임 얼마가? 마이너스 1이 같을 거예요 라고 되는 거 아니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여기까지 콜?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1. 두 번째는 오른쪽에 밑에다 마이너스 1, 이게 F, 이게 G지 지금. 이걸 F, 이걸 G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도 밑에도 마이너스 1이 대입하니까 B 더하기 1 나오고요. 두 번째,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럼 위에 거를 미분한 식이 뭐냐면 3x 제곱 더하기 a고 밑에 거를 미분한 식이 뭐냐면 2bx야. 그럼 여기다가 위에 거에다가 빼기 1이 대입했을 때니까 3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밑에 거에다 빼기 1이 대입하면 빼기 2b가 되는 거니까 이 둘을 뭐 하시면 되니까 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요 위에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b는 빼기 a 빼기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여기다 집어넣을게. 3 플러스 a는 자 b에다가 빼기 a 빼기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네, b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했지? 그럼 되게 웃겨. a도 마이너스 1이고 b도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고 넘어갈게. 나중에 되면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됐다. 지금 됐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문제 4-3 봅시다. 기본문제 4-3 기본문제 4-3을 하는데 자 1번 y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가 있어요. 1번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2번 1,3을 지나고 이 접선에 모인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잖아, 그치? 나중에 기하 이런 거 배우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유식한 용어로 법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법석.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법석. 자 어쨌든 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 법선이 됐든 접선이 됐든 어쨌든 둘 다 직선이지. 그럼 직선 한 점하고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이미 한 점은 알아요. 뭐만 알면 돼 그러면?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니까. 끝났죠? 자, 이걸 y 프라임이라 하면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y 프라임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는 의미가 뭐냐면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네. 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3 더하기 2 빼기 3이 돼서 2가 돼요. 그럼 끝났네. 접선의 기울기는 2이고, 맞죠? 1, 어디에 지나는 거니까? 3을 지나는 거니까 1번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y는 2에 x-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고? 2고 1,3을 지난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하냐면 법선을 구해야 돼. 법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 1일 때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얘랑 수직이야. 그럼 수직이면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수직인 건 얘 기울기의 곱이 얼마지? 기울기의 곱이, 그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얘가 2니까 얘가 얼마 오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y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똑같이 1,3을 지나니까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y는 x세제곱 빼기 11x 플러스 3을 지나는 접선 중에 1번 기울기가 모이고 양수이고 x축가의 예각이 얼마인? 45도인 걸 구하고 두 번째 x-8y 플러스 16과 모인 수직인 둘 다 접선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봐봐, x축과의 예각의 크기가 45도다. 뭐야?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가 얼마다?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말은 꼭 이런 거죠. 여기를 지나는 접선 중에 기울기가 모인 직선을 구하라는 거야. 1인 직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선은 한 점하고 뭘만 알면 끝났는데, 기울기만 알면 끝났는데, 이번엔 뭘 아는 거야? 기울기를 아는 거지? 그럼 한 점만 알면 되는 거네, 맞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모일 때를 구하면 돼, 1일 때를 구하면 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게 몇 개도 나올 수 있어? 두 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저걸 미분해서 y 프라임은 3x 제곱 빼기 11이 되고, 그럼 이 3x 제곱 빼기 11이 모일 때 1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x 제곱이 얼마일 때를 구하면 돼? 4일 때를 구하면 되니까 하나는 플러스 2가 나오는 거고, 이거 풀면 접점에 x좌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접점의 x좌표 됐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온전한 점을 구해야 돼. 온전한 점이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빼기 2를 여기를 대입해줍니다. 그럼 2 대입하면요, 8 빼기 22 더하기 3이 돼서 빼기 1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2를 대입하면 빼기 8 더하기 22 더하기 3이니까 25, 17 이렇게 나오네요. 그 이해했어? 자, 그래서 끝났네요. 1번 답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는 얼마고 1이고 저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y는 1에 x 플러스 2 더하기 17 이렇게 되는 거고, 1은 안 쓸게요. 또 하나 1은 1 곱하는 거니까 여기도 x 마이너스 2 빼기 11 이렇게 써주면 1번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2번은 이번에는 이 직선과 뭐 하라고 했어요? 수직이라 했어요. 이 직선과 뭐하나? 수직이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얘의 기울기가 8분의 1이니까 얘랑 수직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일 때. 그래서 똑같이 풀대. 자, 이 식이 얼마일 때? 이 식이 마이너스 8일 때 풀면 되겠지 뭐. 그럼 넘기면 쉣, 맞나요? 왜 이렇게 나오죠? 3x제곱 빼기 11 맞고, 얘가 기울기가 8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일 때 구하는 거 맞는데, 그래서 풀면 어떻게 되죠? 3이 돼서 x제곱이 1이지. 쉽네요. 그래서 그럼 얘는 접점에 무슨 좌표라고? 이게 접점에 x좌표잖아, 맞지? 그래서 똑같이 푸는 거야. 곡선 위의 점이니까 1, 여기도 1, 빼기 1, 해서 1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4 빼기 11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빼기 1 집어넣으면 얼마냐? 2 더하기 11이니까 13 나오네요. 더 안 풀게. 답은 뭐야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이 얼마일 때니까? 마이너스 8일 때니까 y는 마이너스 8에 x 마이너스 1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y는 마이너스 8에
x 플러스 1 더하기 13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끝났죠.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유형이었죠. 바로 뭐야? 기울기를 알 때에 대한 유형이에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세 번째 뭐가 남았어요?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 남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면 돼요.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에 관한 유형이겠죠. 봤더니 점이 얼마가 있어? 3,1인데 여기에서 y는 어디에다가 x 세제곱 빼기 2x 플러스 1에다가 접선이 몇 개가 있대? 접선이 3개가 있다. 그 3개 중에 기울기 m이 0부터 어디 사이를 만족하는? 1을 만족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이게 푸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푸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두 가지. 네. 뭘로 풀까? 일단 정석적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1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뭘 동점을 생각하라고 했지. 얘 움직이네. 랄랄랄랄랄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있고 그 접선이 하필 어디 지난다? 3, 어디를 지난다? 1을 지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y는 f't에다가 x-t 더하기 ft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이해했어? 얘가 동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씁시다. y는 f't는 저걸 미분한 거니까 3t 제곱 빼기 2 이렇게 써주고 여기 x 빼기 t 써주고 ft는 저기다 t를 집어넣은 거니까 t 세제곱 빼기 2t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야. 얘가 하필 어디 지난다? 3,1을 지나는 거죠. 그럼 3,1을 지난다는 건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y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1을 집어넣으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돼서 1은 자 9t 제곱 계산하는 거야 지금 빼기 6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t 세제곱 빼기 2t 플러스 1 최대한 같은 라인을 써준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1 지워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한쪽이 0 나와줘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오시고 그 다음에 2t도 지워져요. 그럼 9t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렇게 나온다. 이해했어? 네, 계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t 값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 잘 봐. 이 t 값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t의 의미? 이 t 값의 의미가 뭐다? 이 t의 의미가 접점의 무슨 좌표예요? 네, 접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거라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얘 인수분해하는데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뭘 대입해야지 이거 될까? 그치? 뭘 대입해야 될까 여기다? 빼기 2t 세제곱 안 돼요. 2분의 1 이런 거 돼요. 왜냐면 여기 약수분의 여기 약수거든요. 2분의 1이 될까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데 2분의 1 의미가 없잖아. 그치? 2분의 3? 개 짜증난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일단 할게요. 일단 하고 내가 문제 잘못 적은 거 아니지? x 세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맞지? 3분면제 맞지?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자, 보세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 봤더니 일단 미분한 걸 여기다 쓸게요. y 프라임은 3x 제곱 빼기 2인데 잘 봐. 이 기울기가 0부터 어디 사이에 된대요? 1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m을 집어넣는다고 칠게. 이거 자체가 m이니까 얘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보자. 근을 대략 찾는 거야 지금. 그럼 넘기면 얼마지? 3x 제곱이 2부터 3부터 2까지야. 그럼 x 제곱이 1이고 여기는 3분의 2란 말이지. 그러니까 x가 1부터 루트 3분의 2 혹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값이 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사이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자, 2분의 3 한번 대입해 보자. 이거 2분의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2분의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 2분의 내가 3 대입한다고 했나? 3 대입하면 27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3 대입하면 얼마니? 4분의 82. 맞아요. 그런데 여기 빼기 6이야. 4분의 24. 안 되네 이것도. 2분의 3 당연히 안 되지. 여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1이 맞는 것 같은데 2분의 1이 안 되냐? 한번 해볼까요?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 빼기 2분의 1 택도 없고 이렇게 해도 이거 근을 못 찾겠다 야 2분의 1 2분의 3 근을 찾아야 되는데 근을 찾아야 돼요. 왜 0하고 4하고 23 2분의 3 이렇게 쉽게 나오지? 이거 지금 이거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이거 EX 제곱이에요. 많이 안 되죠. 타이핑이 잘못됐으면 고쳐줘. 여기가 EX 제곱이에요. 여기 EX 제곱.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풀 수가 없어요. 다시. 아이고 참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 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따라오세요. 자, 됐어? 자,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까지 하시고요. 이거 저거 틀려가지고 타이핑 틀려서 굉장히 고생했네요. 대신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얼마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여기다 얼마 대입해요?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나 같으면 보통 이런 거 풀 때도 어차피 이거 전개해야 되잖아. 그냥 이렇게 같은 라인에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최대한 같은 라인을 써줘서 물론 암산하셔도 돼. 혼자 풀 때도 나도 암산해. 근데 요렇게 되도록이면 어차피 정리할 거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좋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11t 제곱 나오시고요. 빼기 12t 나오시고 0 나와요. t는 지워집니까? 그럼 얘는 너무 쉽게 오른쪽이 t로 묶이지. t로 묶이면 훨씬 쉽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지금 편합니다. 그래서 t로 빼기 t로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t 빼기 플러스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t 제곱 빼기 4t 네, 이렇게 해서 3, 어디 지난다? 1을 지난다 해가지고 네, 3하고 1을 y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네, 풀어주면 계산하면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또 틀린 거 없게 잘 써야 되는 거니까 네, 다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결국은 빼기 t로 뭐 하게 되면 묶게 되면요. 여기 부가 틀렸네요. 이렇게 묶으시고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것만 풀면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되나? 인수분해 돼야 되는 이것도 아까 인수분해 된 것 같은데 여기 2가 있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1, 2 해주시고 여기 얼마 해주면 될까? 6하 6, 2 안 되고 3, 4 4, 3 되네 4, 3 됐지? 4, 3 되면서 결국은 t가 될 수 있는 게 0하고 4하고 2분의 3이 된다고 됐지? 근데 나는 이제 구하는 건 접선의 비율이야. 그럼 f't인데 f't가 지금 뭐였냐면 3t 제곱 빼기 4t였지. 여기다 이제 각각 집어넣으면 접선의 비율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자, 0 대입했더니 0이고 4 집어넣으면 굉장히 커 보여요. 네? 이건 택도 없고 답이 2분의 3이겠네. 2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27 빼기 6 나와서 4분의 3 나옵니다. 이해했어?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0하고 1 사이 나와 안 나와? 나오기 때문에 이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y는 이제 기울기도 알았겠다.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알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2분의 3 대입하는 거니까 그건 선생님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2분의 3 그냥 쓰기만 할게요. 알겠지? 너무 지치겠어요. 틀 하나 필기 잘못돼가지고 타이핑 잘못돼가지고 너무 지치겠으니까. 됐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기본 문제 4-6번을 볼게요. 이 단원을 끝날 때까지는 쉬지 않겠습니다. 이 단원 끝날 때까지 쉬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 할 게 많아. 최소 오늘 5단원을 못 끝내더라도 설명까지는 들어가야 돼. 몇 문제나 얼마 안 남았어? 3문제? 3문제밖에 안 남았네. 자, 기본 문제 4-6번 보면은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뭐가 있대요? 원점 아닌 점 P가 있어요. 그때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에 만나는 점을 각각 Q랑 R이라 하자. 말 그대로 이런 거래요. 자, 점 P에서 원점이 아닌 점 P라고 해서 여기 P 했더니 접선이 그려지는데 요 x 절편을 Q라고 하고 y 절편을 뭐라고 하자? R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점 P를 지나고 접선의 모임 직선이 점 P를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그럼 이거네 이거
y 90도. y축과 만나는 점을 s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PQ 대 얼마를 QR을 구하라. PQ 대 QR을 구하라. 이렇게. 그때 PRS가 넓이가 1.25일 때 131 점 P를 구하고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S의 좌표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근데 일단은 점 P가 꼭 저기 있으라는 보장은 없죠. 점 P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 그냥 점 P가 0보다 뭐할 때로 그냥 봅시다. P가 0보다 클 때로 일단은 활용을 해볼게요. 어차피 반대쪽도 무슨성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사실 하게 되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쨌든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셔야 돼, 안 만드셔야 돼? 만들어야지. 그래서 점 P를 한 점을 t 콤마를 할게. 그럼 t 콤마 무슨 제곱이 돼요? t 제곱이 되겠죠. 그럼 y 프라임은 2x가 돼서 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은 자 2t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제곱. 이거 이해했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한 점. 오케이? 네. 네, 좋아요. 이거에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을 구하는데 x절편과 y절편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절편은 q, x절편은 다른 말로 y가 0일 때고 r, y절편은 x가 0일 때 아닙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어주면 t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t 제곱이고요. 이 t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t고 거기에 t를 더하니까 2분의 t가 나와서 여기 이제 2분의 t가 돼요. 여기 0이 여기는 0이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구한 거야. 자, 그럼 다 됐네. 근데 문제는 PQ 대 뭘 구하는 거야? QR을 구하는 거다. 이해했지? 네. 근데 이거를 중학교 수학으로 잠깐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세 점이 어떻게 있다고요?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닮은 도형인 거 인정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잖아.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는 이 길이의 비는 결국 무슨 길이의 비랑 똑같아. 이 길이의 비랑 똑같은 거 인정해? 그래서 그걸로 풀기 편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t였어. 여기 얼마지? 2분의 t고 여기가 0이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결국 1대1이지. 답이 1대1. 알았죠? 답이 그래서 1번 답은 1대1. 자, 2번 답은 어떻게 돼요? PRS의 넓이가 1.25. PRS가 뭐야? 이거지 이거.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 S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 점을 지나고 수직이 법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아까 얘의 기울기가 2t였어. 얘의 기울기가 2t야.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t분의 1이지.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얼마분의? 2t분의 1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t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제곱하면 되는 거죠. 됐어? 이게 법선인데 법선에 무슨 좌표를 구해야 돼? 똑같이 y 좌표를 구해야 되지. 그래서 y 좌표는 x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계산을 한다고 치면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플러스죠. 마이너스 9로 잘 받았어. 여기까지 이해해? 끝났네 그러면. 그럼 이것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여기가 얼마고 0, 마이너스 t 제곱이고 여기가 0, t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t, t 제곱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 삼아 밑변 곱하기 뭐 하면 돼요? 높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거에서 이거 뭐 하는 거니까 빼는 거죠. 이해했어?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얼마가 나와? 2t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이 점에 무슨 좌표가 되는데 x 좌표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t는 얼마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준 게 넓이다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어?
대신 t가 양수일 때야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래서 1, 4분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 점 P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원점에 가까워질 때. 점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건 리미트. 뭐야? T를 어디로 보냈는데, 0으로 보냈을 때 무슨 좌표를 구하는 거야? X점의 좌표지? 이미 S는 이건 거 아니잖아. T제곱 플러스 얼마인 거? 2분의 1인 거 아니잖아. 그치? 다 2분의 1. 우리가 0 플러스만 했지만, 사실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0 플러스만 했지만 0 마이너스나 똑같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냥 한쪽만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상값이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오비씨.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4-7. 그래서 지금 배운 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냥 조금 쉽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재미난 건데, 재미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재미없는 건데, 재미없는 걸 얘기할게요. 자, 재미없는 건데, 여기는 y는 무슨 제곱이에요? x 세제곱이잖아요. 여기서 이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더니 다시 뭐야? 접선의 무슨 절편이에요? x 절편은 a1이라 한 거고, 맞죠? 플러스는 1,1의 접선이니까 일단 1,1에서 시작하자. 알겠죠? 1,1에 시작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a1이 되는 거지. 그럼 이 a1에서 또 해가지고 뭘 그은 거야?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a2 이해해? 그 다음 또 접선을 해서 또 그은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야? a3 그걸 또 반복하고 입질하고 긋는 거야. 이해했지? 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a 얼마를 구하라는 거야? 10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쫄지 마시고 10 어쨌든 반복되는 거니까 점화식을 세우는 거지. 점화식 알아요? 수원에서 배우는 거죠. 수열에서 전과 후의 관계 AN과 AN 플러스에 관한 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 프라임 하면은 3x 제곱이 돼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y는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야. 자 3an 플러스 an x 마이너스 an 더하기 3an 제곱. 이거 이해했어? 접선의 방정식? 여기가 말 그대로 이런 거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n, an 세제곱일 때 접선의 방정식 만든 거예요. 맞지? 근데 이때 적점에 이 절편 x 절편에 y 좌표가 x 좌표 a 플러스 1인 거 맞죠? 이거 이해했어? 그래서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a 플러스 1 집어넣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다 같이 a는 나눌 수 있어서 a는 나누게 되면 0은 3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에다가 더하기 3an 이렇게 된다고. 다 같이 an은 나눈 거야. an이 0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 네. 그럼 마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 an 제곱이네. 마저 정리해봐. 아니야 미쳤어. 잠깐만 다시. 여기에 3an이 아니라 2분한 거 얼마? x 세제곱이지. 내가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식을 잘못 쓰면 다시 어떻게 된다? y는 3an의 제곱에 x-an 더하기 an 세제곱이지. 네.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x에다가 an 플러스 1 대입하고 y에다가 뭐 대입해야 된대요? 0 대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an 제곱으로 나누면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더하기 얼마가? an 2 0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3an 플러스 1은
이 AN이 돼서 결과론적으로 AN 플러스 1은 3분의 2의 AN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항이 전항의 항사 얼마인 3분의 2인 놈이 되는 거야. 벌써 느낌 와? 항상 얼마씩 줄어들고 있는 거야? 3분의 2씩 줄어드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야. 3분의 2씩. 등비식. 왜냐면 처음에 이만큼이었으면 그 다음에 이 길이의 3분의 2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길이의 3분의 2니까 또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해했지? 네. 그러면 첫 항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첫 항은 구해야 돼. 왜냐면 A1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럼 첫 항은 1,1에서 접선인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y는 3 1의 제곱에 x-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1,1의 접선이니까. 그래서 3x 빼기 얼마가 되니? 2가 되죠.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x가 3분의 2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a1이 얼마다? 3분의 2다. a10은 얼마겠니? a10은 공비가 얼마인 수열이니까? 3분의 2인 수열이니까 일단 a n부터 해볼게. 첫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지? 네, 그래서 얘는 결국 3분의 2의 n제곱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a10이니까 여기 답은 3분의 2의 몇 제곱? 10제곱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3분의 2의 10제곱이 됩니다. 근데 밑에 유제가 있긴 하지만 유제도 결국은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x의 n제곱이 나오면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n분의 n-1로 공비인 수열이 나와요. 공비가 얼마나? n분의 n-1의 수열이 나오는데 그건 직접 해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 48인데 함수 fx가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미분이 뭐하고 가능한데 f-1이 빼기 1이고 f0이 얼마고 1이고 f1이 0일 때 1번 증명하래요. fa가 2분의 1인 그다음에 2번 f'b가 얼마일 때 빼기 1인 이렇게 있어. 빼기 1과 1에서 2개 이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b가 빼기 1부터 1까지 1개 이상 존재하고 자, 마무리 지읍시다. 봐봐. 일단은 기본 문제 48에서 얘를 표시를 좀 해보자. 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빼기 1, 빼기 1 그 다음 0,1 1,0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F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FA가 얼마인데? 2분의 1인 거지? 얘는 무슨 값이야? 이건 함수 값이네, 그치? 2분의 1이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눈치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근이 몇 개? 한 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 근이 또 몇 개? 한 개에서 근이 몇 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값 정리 이용한 거야? 사익값 정리 이용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이용한 거다? 사익값 정리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쓰실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f 빼기 1이 빼기 1인데 이게 뭐보다 작아? 2분의 1보다 뭐하고? 작고, 맞아? 그 다음에 f 얼마? 0은 1인데 얘는 뭐보다 커? 2분의 1보다 크고 다시 f1은 얼마인데? 0인데 얘가 다시 2분의 1보다 뭐하니까? 작죠?
그럼 얘는 결국 무슨 값 정리를 위해서? 거기다 연속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뭐야? 사이값 정리를 위해서 사이값 정리를 위해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저거 몇 개? 한 개 해서 총 몇 개를 갖는다? 두 개를 갖는다 하시면 되겠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뭘 의미해? 눈치채?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뭐지? 그치? 프라임이니까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기울기를 의미할 때는 여기랑 여긴데 눈치를 채야 된다. 기울기가 얼마일 때를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근데 얘네 둘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얼마야? 플러스 2분의 1이지 2분의 1 2분의 1 근데 여기 봤더니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딴 거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한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기울기 한 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 F 영하고 F 얼마가 1에 평균 배달률이 얼마야? 1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미분이 뭐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0과 어디 사이에서 1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개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또 빼기 1과 어디 사이로도 1 사이로도 적어도 몇 개 나온다는 거야? 한 개 이상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의 기울기가 빼기 1이 아니기 때문에 빼기 1인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아. 여기까지. 아이고 고생했네.